요 왓썹 소방코치의 제이슨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 도대체 윗몸 일으키기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 기록을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어떤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운동도 공부예요. 자, 윗몸 일으키기 역시 근력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근력 종목에서 꼭 첫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래도 잠깐 윗몸 일으키기를 첫 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면 신체 구조, 근력 종목을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알기 위해선 내 신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제 몸을 통해서 기록을 측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몸은 상체와 하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체 구조를 알고, 두 번째는 근력 종목이기 때문에 근육의 양을 측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육이 어떤 식으로 구조되어 있는지, 그 작동 원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근육 구조는 첫 번째, 주동근. 자, 주동근이 무엇이냐면 주로 움직이는 근육이다,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주동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협력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동근을 좌우 그리고 양옆에서 도와주는 협력근, 협력해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협력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근육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길한근입니다. 길한근은 무엇이냐면 이 주동근의 맞은편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길한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좌전굴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좌전굴에서 저희가 다리를 일자로 펴야 되잖아요. 그쵸? 다리를 일자로 펴기 위해서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좌전굴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를 딱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리를 일자로 펴기 위해선 저희가 허벅지에 힘을 줘야지만 무릎이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벅지의 근육을 우리가 다리가 일자로 펴지기 위해서 허벅지의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벅지의 맞은편에 있는 근육을 뭐라고 할까요? 햄스트링. 그걸 바로 길한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동근, 협력근, 길한근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제 더 딥하게 근육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고 형성되는가는 사실 해부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알면 되지만, 3주차에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기록을 늘리기 위해인데 주동근 기록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윗몸 일으키기에서 사용되는 근육은 바로 등, 그리고 상복근, 그리고 이 하복근이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등, 상복근, 하복근을 통해서 제 몸을 빠르게 상체를 올릴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기록이 측정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에 얼만큼 근육을 갖고 있냐, 그리고 상복근에 얼만큼 남들보다 근육의 크기를 크게 갖고 있냐, 하복근의 근육을 크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록, 수치로 환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하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개념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를 제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놨냐면 바로 세 가지의 작동 원리로 제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가슴 쪽에다가 댄 상태에서 상체를 위로 올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는데, 사실 보이지 않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되는 근육은 바로 이 등 근육입니다. 그래서 등의 힘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등이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등이 구부러지면서 접히면서 등의 힘을 사용하면서 제가 살짝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이 상복근입니다. 그래서 상복근에 힘을 주면서 제 몸이 말리게 되는 거죠. 이때 보다 더 상복근에 힘을 잘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턱을 가슴으로 붙이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상복근이랑 지금 제 머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복근의 힘이 더 많이 안 들어간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턱을 가슴 쪽으로 붙이게 되면 제 몸을 더 잘 말아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에 힘을 쓰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등에 힘 사용한 다음에 상복근에 힘을 주면서 제가 좀 더 올라오는 걸 바로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하복근, 지금 이 골반, 이 엉덩이 위치에 있는 이 하복근을 통해서 제 상체를 다리 쪽으로 확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 상복근, 하복근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1, 2, 3 다시 1, 2, 3 1 등, 2 상복근, 3 하복근. 자, 이렇게 제가 근육에 대해서 이름을 명칭을 붙이면서 동작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눈에 보이시죠? 자, 그렇게 돼서 제가 한번 다시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등 부분의 힘을 사용해서 1번, 그리고 등의 힘과 상복근의 힘을 사용하면서 2번, 그리고 나서 하복근의 힘을 사용하면서 3번. 그렇게 돼서 저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하체까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연 윗몸 일으키기에서의 하체 작동 원리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지금 제가 여기에 다리 걸치는 게 없어서, 다리를 이렇게 발목을 걸리는 게 없어서 다리가 일자로 펴져 있지만,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할 때는 발끝이 위로 들면서 제 몸이 당겨지게 되죠. 그때 바로 허벅지와 발목, 즉 다리의 힘을 사용해서 제 몸을 함께 접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상체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리까지 이용해서 제 상체를 올리는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다리의 근육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윗몸 일으키기를 하실 때 모두 다 발끝이 왔다 갔다 라고 하고 계실 테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윗몸 일으키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상체에서 등, 상복근, 하복근의 힘을 사용한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다리의 힘까지 사용한다라는 거, 윗몸 일으키기의 개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과제는 뭐냐? 바로 이제 윗몸 일으키기, 등, 상복근, 하복근, 그리고 다리의 힘을 사용해서 한계, 윗몸 일으키기는 과제가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이 됐던 집이 됐던 그냥 윗몸 일으키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느낌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원리를 생각하는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첫 번째 등, 그 다음에 상복근, 그 다음에 하복근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올라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계를 해주시는 게 바로 과제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1주차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30개, 1분에 30개, 여자 같은 경우는 1분에 20개를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2주차에는 남자 47개, 여자 37개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47개, 37이라는 숫자가 바로 윗몸 일으키기에서의 5점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가 첫 주차에 47, 37이다. 그리고 내가 52, 40이다.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는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는 윗몸 일으키기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좌정굴도 있고 배근력도 있고 악력도 있고 제자리 멀뛰기, 달리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가 52개가 만약에 1주차에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들은 골고루 평균화되게끔 모든 기록들을 올릴 때 사용하는 지표로서 보시라고 적어놓은 거지, 만약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복근, 등과 상복근, 하복근의 힘이 더 좋다라고 하셔서 지금 당장 1주차에 52개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는 빨리 넘기셔야죠. 공부랑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소방에 대한 어떤 과목이 잘 된다 하시면 다른 과목부터 공부하시는 것처럼 운동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오늘의 과제, 이 하루의 과제로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제자리 멀리뛰기랑 왕복 달리기, 좌정굴, 배근력, 악력, 윗몸 일으키기에 대한 총 6강의를 하루에 다 들으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들으시면 제자리 멀리뛰기는 어떤 원리, 왕복 달리기는 어떤 개념, 좌정굴은 어떤 원리, 이미 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등, 상복근, 하복근 해서 윗몸 일으키기 한 개를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한 개가 어렵다 그러면 처음에는 등의 힘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등의 힘만 이용해서 밑에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만 올라오고, 두 번째는 상복근의 힘까지 줘서 요만큼만 올라오고, 다음에는 하복근까지 힘 줘서 이만큼 올라오는 단계별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하나 하기도 힘들다,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시덥은 타고나지 못해서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등의 힘, 상복근의 힘 구간별로 이것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도 단순히 하나 무작정 되는 거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단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 내가 그 하나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등의 힘만 먼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등 상복근의 힘만 먼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등 상복근 하복근의 힘을 사용하는 거, 그렇게 단계별로 윗몸 일으키기를 늘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과제는 자전거는 월요일, 배근력은 화요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공부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을 하루에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1분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1회는 꼭 하루에 하나씩 재셔야 됩니다. 측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부한다,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운동한다, 성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오전에는 기술 운동, 그리고 오후에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제가 몇 개 몇 세트라고 적어 놓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는 윗몸 일으키기를 40개 할 수 있고 누군가는 30개 할 수 있다고요. 각각의 운동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간으로서 기준을 잡아 드린 겁니다.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려면 기본 하루에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적어놓은 과제들을 꼭 수행해 주시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그 부분에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과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똑같은 내용이죠. 원리를 생각하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의 원리는 이렇지. 등, 상복근, 하복근, 그리고 올라오면서 발끝이 들면서 다리 힘까지 사용한다. 윗몸 일으키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운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동을 항상 난 타고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윗몸 일으키기 한 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타고나지 못해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등의 힘, 상복근의 힘, 하복근의 힘이 남들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1분에 남자 만점 52개, 여자 만점 42개에 1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등, 상복근, 하복근의 힘이 있는 것이 만점인 것이지, 타고난 것이 만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서 윗몸 일으키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이해하셨고, 윗몸 일으키기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멈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에서도 예습과 복습이 있듯이 이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볼게요.